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뱅상 콤파니를 신임 감독으로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번리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지 못하면서 실패를 겪은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진 콤파니 감독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 구조, 특히 빌드업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센터백, 풀백,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을 재구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라인 중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계약이 가장 조금 남은 우파메카노, 그리고 지난 시즌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재 선수 중에서 우파메카노에게 콤파니 감독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며 잔류를 설득할 것이라는 유럽 내 믿을만한 공신력 높은 매체의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즉 더리흐트, 우파메카노, 다이어, 김민재가 있는 와중에 독일 대표 센터백이 추가 영입으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내보내야 될 선수로 김민재 선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의 뮌헨에서의 입지에 큰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 부임 풀스토리를 다룬 디 애슬레틱의 독점 보도부터 올 여름 이적 시장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단 방출 및 영입에 대한 독일 정론지 키커의 믿을만한 보도 내용까지 김민재 선수의 2024-2025 시즌 유럽 무대 도전을 전망할 수 있는 외신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패한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전말을 상세하게 다룬 디 애슬레틱의 최신 독점 보도 컬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이상한 감독 선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2월 바이에른 뮌헨은 토마스 투헬 감독과 결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율리안 나겔스만, 사비 알론소, 랄프 랑닉, 한지 플릭과 대화를 나눴고 올리버 글라스너를 선임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실패했으며 투헬 감독의 잔류를 설득하는데도 바이에른 뮌헨은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마침내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뱅상 콤파니, 후임자 물색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누구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수요일 바이에른 뮌헨의 훈련장 제베너 스트라스의 사무실에서 3년 계약을 체결한 벨기에 출신 콤파니 감독의 깜짝 발탁은 가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38살인 콤파니 감독은 번리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불명예스러운 강등으로 이끈 후 새로 부임하게 됐으며 선수로서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빅클럽 감독의 경험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에른 뮌헨은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것일까요? 디 애슬레틱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한 바이에른과 번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주 월요일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스포츠 디렉터를 통해 콤파니 감독을 처음 만나 바이에른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고 화요일에 번리와의 보상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그와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틀 동안 대화를 나누며 콤파니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스포츠 담당 이사회의 디렉터인 막스 에베르리였으며 이 만남을 통해 그는 물론 다른 바이에른 관계자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번 주 수요일에 독일로 날아와 펜을 들고 계약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리는 지난 여름에야 5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던 콤파니 감독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시간이 걸렸습니다. 번리는 2부 리그 강등으로 인한 비용, TV 중계권료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해야만 보내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보상 패키지의 구조에 대한 논의도 길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고 양 구단은 초기 금액으로 1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콤파니 감독은 세계 최대 클럽을 이끌 자격의 회의적인 팬층과 현지 미디어를 설득하고 독일과 유럽 축구의 정상에 복귀하기 위한 바이에른 뮌헨의 고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콤파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번리의 일부 직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난 2월 21일 투헬 감독의 경질이 발표된 이후 바이에른 뮌헨이 새로운 감독을 찾는 과정이 우연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알론소, 나겔스만, 랑닉에게 거절당했고 플릭과도 대화를 나눴던 바이에른 뮌헨은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 측을 설득해 글라스너 감독을 영입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약 1,800만 유로의 보상금을 크리스탈 팰리스에 지불할 의향이 있었지만 겨우 지난 2월에야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 된 글라스너 감독 본인이 협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후 투헬 감독과 잔류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했지만 새 감독 물색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뤄졌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콤파니를 눈여겨보고 몇 달 동안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를 새로운 최고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번리의 구단주가 콤파니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콤파니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고 클럽 역시 경력을 쌓고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는 야망을 실현코자 하는 콤파니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콤파니에게는 익숙한 지대로의 복귀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의 지도자 경험은 없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로 합류하기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클럽 함부르크에서 뛰었고 독일 분데스리가와 독일 축구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바이에른이 그를 선임하는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콤파니는 또한 뛰어난 독일어 구사 능력도 갖추고 있어 바이에른 뮌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감독 후보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감독이 독일 현지 미디어와 친밀감을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의 내부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이에른은 대규모 코칭 스태프와 함께 비독일인을 선임하여 사실상 클럽 내의 클럽을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즉 독일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모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콤파니의 모국어가 프랑스어라는 점도 또 다른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문제 중에 하나는 2016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난 이후 18개월 동안 한지 플릭이 감독을 맡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라커룸의 단합 부족입니다. 킹슬리 코망, 다이오 우파메카노, 마티스텔 등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선수가 많다는 점도 콤파니의 강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매력은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인연입니다. 콤파니는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3년간 맨체스터 시티의 주장을 맡았고 은퇴 후 그가 만든 팀에서 그 영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스페인 출신의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콤파니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미래의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될 수 있는 전 맨시티 선수 콤파니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챔피언십에서 승격하는 동안 공을 장악하고 끈질기게 전방 압박을 펼치며 상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번리는 스타일리시하고 적극적인 팀이었으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공격 형태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번 선임에서 전술과 포메이션이 바이에른 뮌헨의 최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콤파니의 축구가 현 선수단에 적합하고 기대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점은 콤파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 내부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진화 중인 감독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콤파니 감독은 워커홀릭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번리 감독 시절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을 정기적으로 일하며 개발과 학습을 자신의 DNA에 새겼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세심하며 까다로운 훈련 세션과 정기적인 팀 미팅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감독으로 평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에 반등에 번번이 실패하던 상황 속에서 이번 선임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어서는 도박과도 같다는 사실, 이 지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콤파니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은 그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순진했고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빨리 적응하지 못한 것이 지난 여름 번리가 무려 9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출하고도 루턴타운보다 한 계단 낮은 19위로 강등되는 과정 속에 5경기만을 이긴 부진했던 성적의 결정타였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피보트를 두는 것에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더블 피벗으로 전환하고 번리는 볼 소유권의 확보 방식에 변화를 준 끝에 결국 시즌 막판에 가서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긍정적인 경기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마지막 10경기가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팀을 코치하는 데는 적합했지만 더 높은 수준에서 도전하는 데 적응할 만큼 유연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콤파니 감독은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번리에서의 서바이벌, 잔류 미션보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승에 도전하는 미션이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더 어려운 점은 알리안츠 아레나에서는 상대적으로 감독 본인의 자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선수로서의 명성이 번리에서는 클럽의 명성을 압도하면서 콤파니를 중심으로 선수단이 구축됐습니다. 그는 번리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 결과 팀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콤파니가 번리라는 팀의 열쇠를 쥐고 운영했던 것이죠. 제베더 스트라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바이에른이라는 기계의 한 구성 요소가 될 뿐입니다. 스포츠 담당 이사회의 이사인 막스 에베를과 프로인트가 모든 선수 영입 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 외에도 클럽에 영향력 있는 원로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과 오랜 기간 클럽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칼 하인츠 루메니게가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독을 맡았던 안더레흐트나 번리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물론 그는 빅클럽에서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지만 바이에른에서의 환경은 맨시티에서 겪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콤파니가 이러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독으로서의 통제력 속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선수들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마누엘 노이어와 토마스 밀러, 프리미어리그에서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 등 현 바이에른 선수단 중 일부는 콤파니를 상대로 뛰어봤던 바 있습니다.
콤파니가 이렇게 명성이 높은 선수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중 하나입니다. 이 선수들은 실제로 콤파니 감독의 선임과 관련해 구단으로부터 어떠한 상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번리 시절 라커룸 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클럽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빠르게 리더십 그룹을 구축했고 뛰어난 성적에 힘입어 선수단은 화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 8월부터 12월 말까지 번리는 단 3차례 리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그치는 등 프리미어리그 생활에 혹독하게 적응한 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승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 선수들이 소외되거나 방출되어 다른 팀 동료들을 화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가장 인간적인 감독도 아닙니다. 그의 미디어 성향은 선수들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수들의 노력과 그 노력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선발 선수 결정을 설명하거나 개별적인 선수들에게 본인이 팀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의 냉정한 선수단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콤파니 감독은 선수들의 불만이나 신음, 삐치는 선수들을 짧게 무시하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평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자신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다는 것을 훈련으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훈련 세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선수는 선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번리에서 일부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이 콤파니 감독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콤파니와의 계약 의향에 대해 선수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습니다. 번리 선수단 역시 모두 휴가 중이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콤파니 때문에 번리와 계약을 맺었거나 여름에 콤파니 때문에 팀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번리 선수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에서 콤파니 감독은 기존에 논란을 안고 있는 팀을 물려받게 됩니다. 선수단의 각 포지션은 일부 포지션의 경우 과부하 상태이며 영향력 있는 스타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콤파니 감독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라커룸 내 인기 선수를 포함해 여러 유명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의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콤파니 감독이 어떤 후유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를 둘러싼 분위기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움직임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영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맨체스터 출신이고 세 자녀도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강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리에서 행복했습니다. 이는 그에게도 바이에른에게도 믿음의 도약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와 매우 다른 지역일 뿐 아니라 클럽은 훨씬 더 많은 정밀 조사와 훨씬 더 많은 압박을 가져올 것입니다. 게다가 콤파니 감독은 자신이 바이에른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2순위, 3순위, 4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컬럼으로 봤을 때 콤파니 감독이 선수단 개혁 그리고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 많은 이슈들을 낳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 정론지 키커지의 프랭크 링케시 기자가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막스 에베를 크리스토프 프로인트와의 논의를 통해서 뱅상 콤파니 감독은 1년 전 토마스 투엘 감독이 했던 것처럼 또 몇 주 전에 랄프 랑닉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을 분석했던 것처럼 현재 선수단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의 수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몇몇 선수들이 바이에른 수준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즉 일부 선수를 실력 미달로 내보낼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바이에른 뮌헨은 확실히 9번 공격수, 측면 공격수, 그리고 6번 미드필더 최소한 이 3명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영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아가 방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선수를 또 내보내고 데려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선 레프트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적한다면 왼쪽 풀백 자리에는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를 영입할 것이 매우 유력하지만 다만 에르난데스의 이적료가 매우 비쌀 것이다라는 점이 추진의 성공 여부에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끈 독일 대표 센터백 요나탄 타 역시 새로운 수비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에 요나탄 타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센터백 중에 한 명 이상을 잃어야 한다. 즉 한 명 이상을 내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선수는 다이오 우파메카노 또는 김민재라고 지목했습니다. 즉 더리우트와 다이어는 남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중에 한 명 내지 2명 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는 스타니시치가 레버쿠젠 임대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한 센터백 뎁스가 있는 상태에서 타까지 데려온다면 당연히 과부하가 되는 센터백 포지션에는 선수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사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 중에 김민재 선수는 지난 여름에 계약을 한 선수고 우파메카노는 잔여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여름에 매각이 가장 수월할 것이고 올여름에 그나마 마지막으로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우파메카노가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키커의 바이에른 담당 기자 게르그 홀츠너 역시 이적 시장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팀 내에 6명의 선수들에 대한 이적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보낼 팀을 찾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정도 연봉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팀이 많지 않을 정도로 연봉이 높다 보니까 잔여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수들을 억지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임금 일부를 지불해주면서 내보내는, 임대할 경우에는 뭐 연봉 일부 보조라든지 이적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약금 쪽의 금액을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선수단 개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인데요. 나쁜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는 지난 몇 년간 구단 운영이 잘못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막스 에베릴 디렉터가 새로 부임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고 건전한 임금 구조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설명이 됐는데요. 한편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선수로서 이름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스널 소식에 정통한 데일리 미러의 아스널 담당 기자 존 크로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스널에서 왼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맨시티의 축구 전술, 이미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에도 인버티드 풀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데이비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진첸코가 오면 왼쪽 풀백 역할도 맡으면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이죠. 다만 왼쪽 풀백 전문가로서 테오 에르난데스 역시 꾸준히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프랑스 정론지인 레키프는 테오 에르난데스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다만 이적료가 8천만 유로에 달하기 때문에 협의에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요나탄 타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탄 타는 유로 2024 대회를 위해 독일 대표팀에서 합류했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나는 대표팀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며 관련된 얘기, 계약에 대한 얘기에 함구했습니다. 사실 남을 생각이라면 난 레버쿠젠과 함께 할 것이니까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일단락할 수도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에 대해서, 그 협의가 오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한편 중앙 미드필드의 또 다른 자원으로는 콤파니 감독이 번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다 보니까 진첸코와 더불어서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20살의 어린 미드필더 아담 와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내에서도 편집장인,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미겔 델라니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의 레키프는 프랑스 대표 선수들의 올여름 이적설 상황에 대해서 종합해서 소개한 보도를 했는데요. 5월 30일에 나온 이 보도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파메카노에 대한 얘기인데, 우파메카노에 대해서 콤파니 감독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고 잔류를 설득할 거란 얘기예요. 지난 시즌에 출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바이오 우파메카노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바이에른에서 3년을 보낸 25살의 우파메카노가 2026년까지만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이 2년 남은 시점은 이적하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여기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이 되면 구단 쪽에서는 이제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25살의 어린 나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며 고점의 플레이를 보일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내보내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릴 수 있는데요. 우파메카노에 대해서는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레키프에 취재된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마테이스 더리흐트와 김민재는 팔 수 있지만 프랑스 선수 우파메카노는 팔 수 없다는 것인데요. 더리흐트는 역시나 속도의 문제,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실책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파메카노에 대해서 좀 더 장래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인 뱅상 콤파니의 판단과도 이어지는데요. 콤파니 감독은 우파메카노에 대해서 모든 믿음을 갖고 있고, 그에게 바이에른 뮌헨 잔류의 이점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이 부임한 이후 충분히 출전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잔류 및 재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종합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의 올여름 리빌딩 예상 스쿼드를 보시면, 우선 최전방 공격수의 케인의 백업 선수가 필요하죠. 추포모탱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가운데 스트라이커 한 명은 백업 자원으로 영입이 될 것입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는 텔과 사라고사가 있는 가운데 코망 선수가 잦은 부상 속에 올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도 사네가 주전인 가운데 그나브리 역시 매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망과 그나브리 모두 매각하고 싶은데 몸값이 비싸고 연봉이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지목된 바로 그 선수들이죠. 코망과 그나브리가 나간다면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측면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할 것이다. 그래서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의 영입은 반드시 이룰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는 무시알라가 주전이고 밀러 선수가 1, 2선을 오가는 베테랑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시즌 임대 선수로서 파리 소속이지만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사비 시몬스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크게 노리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은 파블로비치와 라이머가 남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고레츠카와 키미히가 바로 지난 시즌부터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왔고 정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나갈 경우 진첸코나 와튼의 영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마즈라이가 신임을 잃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스타니시치가 임대에 돌아와서 주전으로 뛰고 사샤보이가 백업 자원으로 남을 것 같고요. 왼쪽 풀백은 데이비스가 나간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게헤이루가 남고 주전 자원으로 테오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오와 진첸코가 모두 영입된다면 테오가 왼쪽을 주로 맡다가 뛸 수 없을 때 진첸코가 왼쪽을 커버할 수도 있고 게헤이루도 사실은 올 시즌 후반기에 중앙 미드필드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센터백은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가 있고 스타니시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탄 타를 영입하는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내보내는데 우선순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여름에 겨우 영입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 콤파니 감독이 하이라인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아니라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를 남기고 더리우트가 다이어가 나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정한 이적료 수익을 안겨주면서 떠날 수 있는 선수는 더리우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 프리시즌 일정 중에 바이에른 뮌헨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 투어를 7월에 와서 2경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8월 3일 서울 월드컵 광장에서 토트넘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를 매각하고 한국에 오는 것은 바이에른에 대한 한국 내의 인기와 관심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한국 투어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정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이 부임한 시즌에도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올 여름 이적 시장 콤파니 감독은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을 재구축하고 리빌딩하게 될지 김민재 선수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바이에른의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독일 무대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이적 시장 유럽 축구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